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방의회가 고유가 대책으로 에너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뉴욕 택시업계의 손을 잡고 자사앱에 옐로캡으로 불리는 뉴욕시의 모든 택시를 등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의 세금 오남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1일 텍사스를 강타한 토네이도가 22일에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는데요.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들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후미오 총리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은 4년 4개월 만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바이든 정부는 아직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째입니다. 오늘 G7 정상들은 벨기에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나 생물학,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G7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화학, 생물학, 핵무기 또는 관련 물질의 사용 위협과 관련해 경고한다며 러시아가 서명한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국제조약에 따른 러시아의 의무를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우리는 이미 부과한 경제-금융 조치의 전면적 이행을 포함해 러시아에 심각한 결과를 가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하겠다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용할 준비가 됐고 계속해서 단결에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상들은 유럽에서 전쟁을 벌이기로 한 푸틴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치솟는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파트너들과 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병원, 학교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인들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파괴적 공격에 경악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2월 24일 시작한 군사작전을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즉시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군대와 장비를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가 고유가 대책으로 에너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매달 1인당 100달러씩 에너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7일 마이크 톰프슨 연방 하원 의원은 매달 1인당 100달러씩의 에너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게스 리베이트 액트 2022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올해 말까지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초과하는 달마다 납세자들에게 1인당 100달러의 에너지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역시 1인당 100달러의 리베이트가 제공됩니다. 소외 대상은 연소득 기준으로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미만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축소된 리베이트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화되고 있는 미국인들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25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달러 37센트가 인상된 상황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휘발유 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갤런당 5달러 85센트에 달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6일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바라는 대로 연착륙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1일 전미 실물 경제협회 연례 경제정책 컨퍼런스에서 이달 16일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연착륙을 이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안정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1965년, 1984년, 1994년 연준이 경기 호태를 피하면서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한 금리를 인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에는 이전의 역사와는 다르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과거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했을 뿐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 석유 등의 공급 차질은 물가 상승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기 때문에 당시 인플레이션이 2% 안팎으로 회복하고 이에 따라 임금과 물가가 결정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공급 차질은 과거보다 더 크고 광범위하며 더 오래 지속되고 있고 제한된 공급량에 비해 강력한 수요에 기인한 데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7.9%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목표인 2% 수준과 거리가 먼 데다 현재 노동시장의 많은 면에서는 이전의 연착륙보다 긴축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 것은 연준이나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와 더 큰 경기 호태 위험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3월 신차 판매 대수가 104만 4,50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8% 대폭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팬데믹에 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재고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도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JD 파워와 시장조사 LMC 오토모티브는 3월 미국의 신차 판매 대수가 104만 4,500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7.8% 대폭 감소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공급 부족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재고량이 줄어들고 인플레 상승 압박의 영향으로 소비자 지출이 억제된 것이 신차 판매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병목 현상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해소를 향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새로 도시 봉쇄가 잇따르면서 개선 움직임이 주춤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D 파워는 올해 재고가 90만 대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판매 페이스가 지난해 수준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점포를 포함해 미국에서 3월 신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9% 줄어든 118만 8,300대로 예상됐습니다.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3월 평균 거래 가격은 17.4% 크게 상승해 43,737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3월 신차 총 판매 대수는 계절 조정과 연휴 환산으로 1,270만 대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0만 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상무부가 올해 2월 미국 신축 주택 판매는 1월보다 2% 줄어든 77만 2천 채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융자 금리 상승에 주택 가격도 오르면서 앞으로 주택 판매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무부는 올해 2월 미국 신축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2.0% 줄어든 77만 2천 채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사전에 정리한 시장 예상치는 80만 5천 채로 실제로는 3만 3천 채를 밑돌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축소했습니다. 1월 판매는 애초 공표한 80만 1천 채에서 78만 8천 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택 융자 금리와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주로 판매에 영향을 미쳤고 향후 주택 판매에도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축 주택 판매는 전체 부동산 판매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북부에서 59.3% 급증하고 중서부도 6.3% 늘었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남부에선 1.7% 감소하고 서부의 경우 13% 줄었습니다. 2월 신축주택 판매 가격 중앙치는 40만 6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7% 상승했습니다. 한편 신축 주택 재고는 40만 7천 채로 2008년 8월 이래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월은 39만 8천 채였습니다. 재고 물량 가운데는 건설 중인 주택이 65%, 미착공은 26%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2월 판매 추세를 토대로 하는 재고 물량의 소화 기간은 6.3개월로 1월 6.1개월에서 소폭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면제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공급망 교란 사태도 해소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무역대표부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 상의 및 숙고 끝에 내려졌다며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제품과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해 중국과 무역 갈등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추가적인 조치 확대를 검토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격적으로 352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제외를 부활하기로 한 것은 1차적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면제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전문가들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관세 부과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중국은 이런 조처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든 대중 고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뉴욕 택시 업계의 손을 잡았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들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승객들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는 오늘 자사 앱에 옐로캡으로 불리는 뉴욕시의 모든 택시를 등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앞으로 승객들은 우버 앱을 통해 뉴욕 택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뉴욕 택시를 이용하는 우버 고객은 우버 X 서비스와 똑같은 요금을 내고 이 요금은 택시 미터 요금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우버가 미국에서 자사 앱을 통해 일반 택시 호출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버는 한국과 스페인, 독일, 콜롬비아 등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의 최대 시장인 뉴욕은 지난 몇 년간 우버와 옐로캡 택시들의 치열한 전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더욱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 피터슨 우버 사업개발본부장은 이번 합의의 진정한 승자는 택시기사들과 승객들이라면서 기사들은 한산한 시간대에 승객을 찾느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 승객들은 우버 앱에서 수천 대의 옐로 택시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버와 뉴욕 택시업계의 합의는 차량 호출 업체들의 운전기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의 세금 오남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또 비거주자 주차 규정은 시행을 연기하고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수수료 환불 등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지난 22일 주 감사원이 시정 권고한 타운 정부의 세금 오남용에 대해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 보고서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주 감사원 보고서와 외부 조사관의 시정 권고 사항을 타운 정부가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타운 행정관, 클럭, DPW 책임자, 경찰 행정직원 등에 대한 채용 계약에서 주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타운 정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 지급된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을 모두 환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주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미사용 유급병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운의 비거주자 야간 거리주차 규정은 시행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규정 변경 전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은 주민들에 대한 수수료 환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타운의회는 박재간 의원과 앤디민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새로운 주차위원회를 설치해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텍사스를 강타한 토네이도가 22일에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수많은 주택들이 파괴됐고 정전과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토네이도 경보가 내린 뉴올리언스에서는 부상자와 매몰자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고 소방당국은 일부 지역에 구조팀을 파견했습니다. 만여 가구엔 전기가 끊겼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선 수많은 주택들이 폭격을 맞은 듯 파괴됐고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데일리메일에서 공개한 드론 영상을 보면 주택 지붕과 외벽이 뜯겨나가고 가로수가 뽑혀나간 데다 부서진 건물 파편이 곳곳에 쌓였습니다. 잭스보로 동물보호시설은 완파돼 자원자들이 건물 잔해에 파묻힌 동물들을 구조하는 데 나섰습니다. 소셜미디어엔 오물을 뒤집어 쓰고 흠뻑 젖은 고양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라운드록 월마트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에선 자동차가 강풍에 날아가 나뒹굴었습니다. 한 여성은 강풍에 밀려 넘어지면서 주차장 바닥에 긁혀 피멍이 든 다리를 찍어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선 귀를 멍하게 만드는 천둥과 무시무시한 섬광을 동반한 엄청난 뇌우가 쏟아졌습니다. 5개 주 3천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텍사스에서만 5만 4천 가구가 단전됐으며 최소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정병화 주 뉴욕 총영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에서 1등 항해사로 활약했던 로버트 런이 미 해군 제독의 유가족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애도문과 함께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도전과 추모패를 전달했습니다. 정 총영사는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흥남 철수작전의 영웅인 런이 제독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계속 기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8천 건 감소한 수치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건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번 청구 건수는 1969년 9월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6만 7천 건 감소한 135만 건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브래드리틀 주지사는 어제 태아 심장박동 법안으로 이름 붙은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한 후 태아 생명을 보호하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아이다호주가 보수의 아성 텍사스주의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모델로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라고 전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태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형제, 이모, 삼촌 등 가족 구성원이 낙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시술자를 상대로 최소 2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이폰 기반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습니다. 애플은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아이폰의 월렛 애플리케이션에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이용자는 월렛 앱을 열어 셀카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디지털 신분증은 애리조나주 공항 검색대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경찰관의 교통검문대나 술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후부터 때때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